Enjoy your Chinese. 중국어를 좋아하고 중국어를 공부하며 중국어를 잘 하고 싶은 중국어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JRC HSK 대표 강사 합격 폭격기 양영호입니다. 자, HSK 5급 듣기, 독해, 쓰기 세 영역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독해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면 부족한 실력에도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을지 올바른 풀이법과 그리고 평소 올바른 학습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요, 독해 1부분인데요. 독해 1부분은 독해 전 영역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어려운 만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평소에 답답하고 궁금해하셨을 텐데 제가 오늘 베테랑 강사의 확실한 풀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7월 시험 문제이지만 7월 시험을 대비해서 오늘 강의를 할 텐데요.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강의 학습, 평소 풀이법이라든가 학습법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알기가 어려운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자, 집중을 하고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요. 무조건 틀리는 두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높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해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를 구분한 상태에서 직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직역이라는 말은 주어는 주어답게, 수로는 수로답게, 목적어는 목적어답게 해석하라는 거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페이를 중심으로 단어를 암기하라라는 건데요. 여러분 따페이는 아는 것처럼 단어와 단어의 어울림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5급 단어 중에는 짜오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짜오청은 얘는 초래하다라는 거예요. 동사니까 같이 어울리는 단어는 목적어로 같이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짜오청 초래하다 뒤에 잘 올 수 있는 5급 필수 단어 중에서 순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손실. 그러면 결국은 짜오청 순시가 되면 손실을 초래하다라고 외우게 되겠죠. 또한 순시는 명사일 때 앞에 어떤 필수 단어가 있느냐? 막대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쥐다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쥐다의 손실가 되겠고 막대한 손실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걸 다 합쳐버리면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다 造成巨大的损失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단어를 외울 땐 단어 하나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 호응 관계로 외운다. 따페이로 단어를 암기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요. 오늘 제가 가장 강력하게 밀고 싶은, 주장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주접 부대를 활용하라. 자, 우리가 독해 1부분에는 15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가 문장 고르기 문제로 나옵니다. 단어 고르기가 아니라 문장 고르기인데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학생들은 그냥 감으로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제가 확실하게 공식으로 푸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공식의 내용은 바로 주접 부대를 활용하자입니다. 오늘 보게 되실 지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두 문제가 있고요. 내용은 공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문제를 풀면서 아까 제가 드린 풀이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쭉쭉 해석을 갈 텐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단어는 5급 필수 단어이기 때문에 문제화 되진 않았지만 이걸 해석을 하면서 눈여겨보시고 잘 기억해 두시면 다음에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기억하고 가볼게요. 孔子的一位学生在煮粥时 주라는 것은 밑에 불이 4개 보이죠? 끓이다, 삶다라는 뜻입니다. 쪼는 죽이고요. 그래서 죽을 끓일 때 发现 발견합니다. 무엇을? 有脏东西 어떤 더러운 것이 掉进锅里去了.锅는 솥을 가리킵니다. 그쵸? 전기밥솥을 电饭锅라고 하거든요. 밥솥에 떨어집니다. 솥에 떨어집니다. 다 连忙 오케이. 자, 连忙은 황급히라는 중요한 부사입니다. 독해 일부분에 자주 출제가 됐었고요. 여전히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는 황급히 用汤匙 국자를 가지고 把它 그것을 捞起来 건져냈습니다. 正想 때마침 하려고 하는데 倒掉 는 버리다라는 거거든요. 버리려고 할 때 忽然想到 역시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났다? 갑자기 생각났다. 호련히 생각났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뭐가? 이게 想到의 목적어가 되겠죠.
하나의 문장인 건데요. 一粥一饭都来之不易呀. 자, 한 그릇의 죽과 한 그릇의 밥은 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 말은 성어인데요. 귀하다,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来之不易. 오케이. 자,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 잠깐 화면 정지를 하고 이 1번 문장 고르기 문제를 한번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정지하시고요.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풀어봤다라고 가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장 고르기에서 주접부대를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접부대를 활용하자. 자, 여러분 주접부대란 뭐냐면은 주어, 얘는 주어고요. 접은 접속사, 부는 부사, 대는 대명사를 가리킵니다. 여기 세 개의 문장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문장이 내용상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으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이 합치게 되면은 이러한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복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문. 여러 개의 문장이 합쳐졌다 그래서 복문을 이루게 되면은 어떤 주어의 변화가 생기고 접속사나 부사, 대명사가 들어가서 문장과 문장을 더 끈끈하게 연결해 주거든요. 자, 이것을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真奇怪, 참 이상하다. 我从来没来过丽江. 나는 여지껏 여강에 와본 적이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我对 어디에 대하여 丽江에 대해서 有一种很熟悉的感觉, 아주 익숙한 느낌이 있다. 자,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봤을 때 여강에 와본 적이 없는데 여강에 대해서 익숙한 느낌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와본 적이 없는데 익숙하다.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를 나타내는 접속사나 부사 중에는 접속사로는 딴이 있을 수 있고 부사로는 취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을 합치게 된다면 중간에 연결해주는 딴이나 취해 같은 단어가 들어가주게 됩니다. 접속사이고 부사이거든요. 그 다음에 리짱이라는 것이 뭐냐? 려강이 여기에 나오고 그 앞에도 또 리짱, 여강이 또 나옵니다. 중복이 되죠. 이처럼 이미 앞에 한번 언급된 단어, 구체적인 대상이 나왔을 때 뒤에 단어는 다시 그것을 똑같이 쓰지 않고 대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물은 타를 바꿀 수 있고 장소니까 저리, 나리 등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명사가 추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같죠. 이 두 문장이 합쳐지면 주어가 같을 때는 하나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은 간결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있는 워는 빼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버무려 볼게요. 이렇게 될 겁니다. 真奇怪, 참 이상하다. 我从来没来过丽江, 려강에 와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익숙한 느낌이 있다. 이게 하나의 문장 안에 들어간 복문이 되었고 복문이 되면서 있던 주어가 여기에 빠졌죠. 왜? 앞에 주어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부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명사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주접부대의 긴밀한 연관성을 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에서 한번 볼게요. 아까 했던 얘기가 그 제자가 식사를 만들다가 더러운 것이 빠져서 그것을 건져내려고 하다가 이제 아까워서 먹게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 보면은 于是便把它吃了 그것을 먹어버렸다. 공자의 제자입니다. 刚好 때마침이라는 거고요. 孔子 공자가 走进厨房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사가 있네요. 便는 찌우하고 같아요. 곧 혹은 때로는 그래서라고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자, 教训 교훈이라는 명사이지만 러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동사이다. 教训이 동사로 쓰게 되면은 타이르다, 꾸짖다라는 뜻이 됩니다. 꾸짖다. 자, 목적어가 여기 나옵니다. 학생을 꾸짖었다. 어떤 그 주실 음식을 책임지고 있는 학생을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맞추려면은 반드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따져봐야 돼요. 이게 복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비엔으로 바로 시작해서 주어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에 나왔던 문장에서 주어가 똑같이 뒷 문장에서의 주어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 자, 학생을 꾸짖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공자겠죠. 공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B에서는 동쉐먼, 동학들이 갑자기 나와버렸고요. C에서도 역시 동쉐먼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따라서 얘들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와 D가 가능할 텐데 A와 D는 주어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어가 이 문장에 여기에 A나 D가 들어가야 한다라면은 주어가 없는 상태니까 앞절의 주어가 그대로 주어를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주어가 같을 때는 생략을 해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의미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자가 주방으로 들어와서 그 학생을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 이 이유가 나오면 좋겠죠. 자, A를 보면은 이외 공자는 뭐뭐라고 생각했다. 뭐가? 타는 누구를 가리킨다? 그 학생을 가리키는 거죠. 그가 在偷吃 몰래 훔쳐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 그래서 곧 그 학생을 꾸짖었다가 가장 알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된다라는 겁니다. 문장 고르기 문제에서 우리가 막연히 느낌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제가 드렸던 주접부대라는 것을 활용하자. 주어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접속사 부사가 들어가서 어떤 논리적인 관계를 설정하는가, 그 다음에 대명사가 들어가서 앞에 나온 구체적인 대상을 다시 받아줬는가, 이것을 따지게 된다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마치 퍼즐을 맞추는 듯한 느낌으로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텐데요. 늘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름은요, 주접부대를 활용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잠깐 여기 짬을 이용해서 이외와 런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외는 뭘 가리키느냐? 잘못 알았을 때. 런외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본인의 견해를 가리킬 때 씁니다. 그래서 이외는 보통은 뭔가를 잘못 알았을 때, 나중에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은 我以为你已经下班了. 나는 생각하기를 너는 이미 퇴근한 줄 알았다. 没想到还在家还在公司. 생각지도 못하게 아직도 회사에 있었네. 그러니까 下班 퇴근했다라는 것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인 거죠. 반면에 认为는 순수한 자기의 견해를 나타내는 겁니다. 我认为只要坚持下去. 내가 생각하기에 지속만 하기만 하면, 견지하기만 하면 总有一天 마침내 언젠가는 能获得成功,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여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문제에서도 이외가 그걸 훔쳐먹고 있다라고 잘못 여겼던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이건 좀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이 여기까지거든요. 자, 经过解释 해명을 통해서, 해설을 통해서 孔子才恍然大悟.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恍然大悟라는 것은 불현듯 크게 깨닫다, 투란 민바의 뜻입니다. 공자가 깨달았죠. 자, 학생이 이제 설명을 해줬겠죠. 스승님, 사실은 훔쳐먹는 게 아니고 제가 버리기 아까워서 먹었던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孔子感慨地说, 감慨는 감개무량하다라는 건데 6급 단어예요. 그러니까 만감이 교차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크게 느끼며 말하기를 我亲眼看见的事,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두 눈으로 본 일이 也不确实 확실하지도 않다. 허광, 중요한 단어죠. 하물며, 허광은 뒤에 너하고 어울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무엇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이런 뜻이거든요. 道听途说, 이러면 道는 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길에서 듣고, 두 역시 길이거든요. 길에서 말하다, 이 말은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눈으로 본 것, 我亲眼看见的事情也不确实,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하물며 길거리에 떠도는 소문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 라는 겁니다. 공자님도 이렇게 실수를 하시고 깨우쳤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이 문제도요, 화면 정지를 하시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정지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할 시간을 드렸고요. 이번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시어의 뜻을 뭔지 한번 볼게요. 자, 现象은요, 현상, 表现은 표현 혹은 표현하다. 그 다음에 角度 하게 되면은
각도가 되겠고요. 反应 하게 되면 반응하다,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적용시켜야 할 풀이법은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를 구분하고 직역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때는 그냥 해석을 정확하지 않고도 느낌으로 갈 수 있는데 문제풀이에서는 느낌으로 가면 오답으로 빠질 수 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 아마 오답으로 C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角度.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现实生活中, 현실 생활에서 我们常常, 우리는 자주. 자, 根据가 중요합니다. 根据는 무엇에 근거하여 라는 개사, 전치사이고요. 그럼 얘가 걸리는 걸 따져보면은 根据什么 이렇게 돼요. 그쵸? 自己看到的什么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았던 무엇에 근거하여 그리고는 칭이 쉽게 做出判断 판단을 내려버린다. 쉽게 판단을 내린다 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看到 보다라는 단어만 생각한다면은 보는 각도, 그래서 角度를 오답으로 고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현실 생활에서 我们常常根据 무엇에 근거하여 이 빈칸에 근거하여 쉽게 판단을 내려버린다. 그럼 결국 이 전체 부분이 무엇에 근거하여 판단하다 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무엇에 근거하여에 걸리는 것은 바로 이 빈칸이고요. 이 빈칸은 또 뭐다? 자신이 보았던 무엇입니다. 아까 공자님의 그 실수담 이야기를 보면은 공자님이 보았던 무엇에 근거하여 얘가 음식을 훔쳐 먹는다라고 판단해 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공자님이 보았던 그것은 각도라고 해야 맞나요? 아니면 현상이라고 해야 맞나요? 그렇죠. 정답은 A, 现象입니다. 우리가 그냥 看到라는 단어 혹은 뭐 판단이란 단어가 주는 이미지, 개별 단어가 주는 이미지만 생각한다면은 그냥 그래 각도, 판단, 각도가 중요하지. 보는 각도, 맞네. 그래서 C,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주어, 동사, 목적어를 구분해서 직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어가 되겠죠. 우리는 쉽게 판단을 내린다. 그럼 얘가 어떻게 판단하다? 자신이 보았던 현상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다. 있는 그대로 다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나머지 한번 해석을 하면서 중요한 단어들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빙 이외에 뭐뭐라 생각합니다. 那是唯一的真实. 그것은 유일한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자, 唯一도 5급 단어이고요. 真实도 5급 단어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유일한 진실, 唯一的真实. 하지만 我们一定要记住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 뭐, 眼见 눈으로 본 것이 不一定 이띵은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중요한 부사이죠. 같은 단어로는 未必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꼭 뭐뭐인 것만은 아니다. 자, 唯是는 진실이다 라는 거죠. 눈으로 본 것이 반드시 진실인 것만은 아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7월 시험을 대비해서 5급 독해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일부분 2개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나름의 풀이 원칙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어를 외울 때 따페이 위주로 외우라. 그리고 뭐다? 해석을 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를 구분한 상태에서 직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모든 문제풀이의 기본이었죠. 독해 영역에 있어서는. 자, 그리고요, 우리가 독해 일부분에 있어서 시간 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독해 일부분은 지문이 4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정답률이 매우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 안배는 독해를 풀 때 45문제를 45분 안에 풀 때 일부분 4개의 지문을 다 풀지 말고 우선 해석이 잘 되는 것 2개를 먼저 푸시고 지문 2개를 푸시고 그 다음에 2부분으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3부분에서 이제 거의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다라고 안내 방송이 나올 때 그때 다시 정리하고 앞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부분을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1부분을 아예 풀지 않고 바로 2부분으로 넘어갈 때가 많은데 그러다면 1부분을 어떻게 처리가 불가능하게 돼요.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개의 주문 중에서 2개를 먼저 풀고 2부분으로 넘어갈 것을 권합니다.
독해를 이제 일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ABCD 제시어의 뜻을 아는 건데 ABCD 제시어는 주로 1300 필수 단어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자주 보니 685개 우선순위 단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먼저 뜻 위주로 암기하시면 당장 독해 일부분을 대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오늘 독해 일부분 함께 공부하면서 올바른 풀이법과 평서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저는 강남 JRC HSK 대표 강사 합격 폭격기 양요 강사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